1975년 6월 2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테라 린다에 위치한 한 캠핑장에서 무인 화재 경보가 울렸습니다. 출동한 소방관은 바비큐 구덩이에서 무언가 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끔 놀러온 사람들이 제대로 불을 끄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그날도 그러리라 생각하며 소방관은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얼핏 구덩이에서 뼈 조각들이 보였지만 그저 사슴 같은 동물의 뼈라고 생각했던 소방관. 그것이 사람의 뼈일 줄은 당시 그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만나 결혼했던 제임스와 나오미. 행복했던 그들에게 딱 하나 없던 것은 자식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자식이 생기지 않자 결국 그들은 1959년 1월 15일에 갓난아기인 마를린을 입양했습니다. 마를린은 자라면서 항상 아버지와 함께했고 좋은 유대관계를 유지했지만 어머니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항상 자기 일에 참견하고 결벽증이 있었던 나오미를 그녀는 못마땅해 했죠. 이러한 관계는 마를린이 10살 되던 해에 입양 서류를 발견하면서 더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미국인이었지만 직업 때문에 에콰도르에 살았던 그들은 마를린이 14살 되던 해에 캘리포니아로 오게 됩니다. 환경이 달라지자 마를린은 적응하기 힘들어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아버지마저 일 때문에 바빠지자 결국 의지할 곳 없던 마를린은 불량한 아이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마를린은 자신보다 4살 많은 찰스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140kg이 넘을 정도로 뚱뚱한 몸매를 소유하고 있었기에 이성에게 그리 인기가 있는 남자는 아니었던 찰스. 그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여러 일을 하다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마약 거래를 시작했던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마를린에게 첫눈에 반한 찰스는 항상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처음 마를린은 찰스를 거부했지만 자신에게 약을 공짜로 주고 여러 선물까지 바치며 모든 말을 들어주는 그와 결국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찰스를 압박하며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려 했습니다. 그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에 이것을 이용한 것이었죠. 만약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헤어진다는 마를린의 협박에 찰스는 그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헤어지자는 말을 꺼냈을 때 자살 기도를 하기도 할 만큼 찰스는 그녀에게 푹 빠져 있었습니다. 1975년에 그들은 자주 사고를 치고 다녔습니다. 여러 강도질을 하며 체포되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부모님들이 보석금을 내고 빼주었고 며칠 후 그들은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다녔습니다. 제임스와 나오미는 마를린에게 찰스를 만나지 말라고 했지만 그녀는 무시했고 결국 그들은 딸을 청소년 프로그램에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당시 마를린과 양부모와의 갈등은 최고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마를린은 특히 나오미를 증오했고 친구들에게 항상 그녀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결국 마를린은 찰스에게 나오미를 죽여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녀의 말에 무조건 따르던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은 1975년 6월 21일을 범행일로 잡았습니다. 그날은 마를린과 제임스가 쇼핑을 갈 예정이었기에 집에 홀로 남아있을 나오미를 노리기에는 안성맞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찰스는 계획대로 나오미를 살해했는데 예상보다 빨리 돌아온 제임스와 마주치게 됩니다. 제임스는 그에게 달려들었고 그와 동시에 찰스는 총을 꺼내 발사했습니다. 마를린과 찰스는 결국 둘을 인근 캠핑장 바비큐 구덩이로 옮긴 뒤 불을 붙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신고를 받은 소방관이 출동했고 그는 사슴의 사체라 생각하며 불을 끈 뒤 돌아갔던 것이었죠. 마를린과 찰스는 친구를 불러 범행 현장을 정리했고 심지어 자신의 범행을 다른 친구들에게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며칠 뒤 제임스가 출근하지 않아 걱정된 직장 동료가 그의 집에 방문했고 창문 너머로 무언가 어수선한 집을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마를린은 부모님의 행방을 묻는 경찰에게 그들이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오지 않았다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조사 결과 그들이 여행을 갔다는 흔적이 없다며 마를린을 의심하는 듯한 질문을 하자 그녀는 말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이 서로 싸우다 죽었다. 인근 폭력 조직이 부모님을 살해했다. 반복되는 거짓말에 경찰은 마를린을 의심하며 그녀의 주변을 조사했고 한 친구로부터 피가 묻어있는 방을 청소하는 것을 도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렇게 경찰은 마를린의 사주에 찰스가 제임스와 나오미를 살해했다는 것을 알아냈고 캠핑장 바비큐 구덩이에서 그을린 유골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찰스는 자신이 둘을 살해한 것이라며 마를린을 감쌌지만 전문가는 좀 다른 의견을 내놨습니다. 나오미의 유골에 남은 상처로 보아 범인은 망치 같은 둔기로 여러 차례 공격을 가했음이 분명했는데 이러한 상흔은 범인이 피해자에게 분노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당시 나오미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었던 찰스가 그것도 총을 가지고 있던 그가 둔기를 사용했다는 건 좀 이상했습니다. 검찰은 당연히 나오미를 증오했던 마를린을 의심했지만 별다른 증거가 없었기에 최후의 수단으로 체면술사를 불렀습니다. 최면에 걸린 찰스는 집에 들어갔을 때 이미 나오미가 죽어가는 중이었다고 말했지만 이것만으로 배심원단을 움직이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마를린은 당시 16세였기에 소년법원에서 겨우 4에서 6년의 징역을 선고받은 뒤 21살이 되는 1980년에 석방됐습니다. 반면 찰스는 범행 당시 성인이었기에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후에 종신형으로 감형됐고 2015년 2월에 가석방 신청을 했다는 기록을 끝으로 더 이상 알려진 내용은 없습니다. 홀로 자유의 몸이 된 마를린은 미국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위조 지폐, 마약, 사기 등의 혐의로 감옥을 들락거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미워서 자신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남자친구에게 살인을 지시했던 마를린. 아마 그녀는 죽기 전까지 나쁜 사람의 삶을 절대 포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